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행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정부 여당이 전액 삭감하려 했던 것을 민주당이 간신히 막판에 3천억 원을 살려낸 예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주술만 반복하고 상품권 발행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민주당이 간신히 살려낸 예산으로 섬신 쓰듯 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일은 민주당이 하고 생색은 정부 여당이 내는 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싹을 자르려고 했던 행태에 정부 여당의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이래서 살려낸 예산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일은 민주당이 합니다. 정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지난해 1월에 발표했었습니다. 그 이후 정치 공세만 하고 야당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일처리 방식이 매사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야당의 합리적인 대안은 모른 척하고 나중에 때 되면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는 억지만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을 발의한 후 막무가내 우기기로 토론도 협의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한 일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용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출 담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9년 만에 10만 건을 넘기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는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기의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은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의 뜻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무력화하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훼손되고 분양시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제도는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와 법안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제가 얘기한 대안은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로 중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중첩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에 적용된 것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번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중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86%가 5인 미만입니다. 즉 이번 중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대상인 것은 50인 미만 중에 14%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현실 외면한 채 동네 식당, 빵집 다 적용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이를 받아쓰게 하는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빵 만드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그 빵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식품에 대한 그 거부를 했었습니다.
불매운동이 있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 돈이 중요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그러한 기관이 필요해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제신문 논설위원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 문명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 그저 돈만 버는 야만의 사회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는 것에 또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저 무조건 유예만 하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도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